변상욱대 기자. 예. 지금은 정말 29명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가족들이 휑한 체육관에 계세요. 예. 그렇다면 이분들을 어디 숙소로 옮기는 편이 낫겠습니까? 일단 가족들은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면서 또 계속 들어오는 정보라든가 소식들을 공유하려고 하니까 아마 흩어지려고 하지 않겠죠. 네, 한 자리에서 서로가 바라보면서 있을 수 있는 공간을 원할 건데 예. 너무 큰 공간에 이제 많이는 안 남으셨으니까 예. 그것보다는 조금 더 안락하지만 전체가 한꺼번에 있을 수 있는 공간을 찾아서 침대도 좀 놓고 그다음에 한쪽에서는 좀 회의할 공간, 그다음에 예를 들면 어디에서 온 사람들이 있으면 면담이라도 할 수 있는 공간 같은 것도 사무 공간도 조금 만들어 놓고 거기에 컴퓨터라든가 전화라든가 이런 것도 좀 가설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뭐랄까요, 피해자 가족 대책 사무실 정도로 공간을 하나 좀 만들었으면. 거기에 상황판도 하나 놓고 서로서로 겸해서. 소통도 되게끔. 네.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일주일이 됐든 3일이 됐든 이분들 그 텅 빈 운동장에 휑한이 남겨져 있는 모습이 참 보기도 슬프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그런 공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피해를 입은 가족들의 예를 들면 자살 기도라든가 또 심한 예를 들면 우울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분들이 계속 만나고 서로를 치유할 수 있도록 어떤 대책 공간 자체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정된 공간이 있어야겠죠. 맞는 말씀입니다. 이 얘기를 좀 정부에서 새겨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레인보우로 김정숙님 경기도민이시래요. 이분도. 세월호 사건 보면은 아예 선거를 거부하고 싶을 정도의 심정이시랍니다. 지금 경기도민들이 느끼는 충격이 더 큰 거죠. 언론, 위정자들, 이런 분들 다 말만 번지를 하지 말고 정말 그분들 심정에서 뛰어달라 주문을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의견 하나하나 잘 받아봤고요. 기자수첩 넘어가죠. 예. 오늘하고 내일은 세월호 참사 사고와 관련해서 국내 정치를 좀 살펴보는 시간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 리더십은 이번 사고로 민낯을 보이면서 맨 얼굴을 보이면서 상당히 타격을 입었습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비리, 간첩 조작 사건 의혹 이때도 큰 변동이 없었는데 지지율이 그렇죠. 급락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국민과의 소통을 제대로 못하면서도 어차피 지지율은 엄청나게 올라가 있는데라고 이걸 믿고 있었던 건데 이 안일함이 이제 오만함이 깨지는 거죠. 반성을 해야 되는 거고요. 지지율 하락에 있어서 되게 그렇거든요. 야당이나 이런 데서 나서가지고 정치적으로 비판하고 정치적으로 저항한 다음에 사회의 일반 국민 민심이 그걸 이제 뒤따라가는 거죠. 야당이 먼저 나서고 그렇죠. 민심이 따르고 보통은 그런데. 이번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는 사회의 일반 국민의 민심이 먼저 이반하면서 불같이 타오르고 거기에 이제 야당이 눈치를 보면서 슬슬 따라가면서 이제 비난을 하는 이 구조가 차이가 좀 납니다. 워낙 참 이례적이고 어마어마한 사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보통의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는 정말 다른 상황들이 벌어지는 건데 특히 10대들이요. 10대들이 실망을 크게 드러내고 있다는 거 이게 특이합니다. 저도 주말 계속해서 청계천 집회 현장에 가봤습니다만은 역시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많더군요. 그다음에 다른 촛불 집회와 달리 부모들이 이제 손을 잡고 나온 10대 어린이들도 많이 눈에 띄었고요. 여론조사 기관 리서치 뷰가 조사한 지난주 박근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보면 40.2%입니다. 많이 떨어졌죠. 그러네요. 40대 응답자의 지지율은 보니까 잘함 29.3, 잘못함이 65.9로. 40대가요? 예. 잘함이 29.3%밖에 안 나왔어요. 이걸 눈여겨보셔야 되는 겁니다. 균형이 완전히 깨졌죠. 근데 왜 이걸 눈여겨보시라고 하느냐면 보름 전에 40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은 45대 45였어요. 그래요. 근데 이게 보름 만에 얼마입니까? 29.3대 65.9로 확 바뀐 거죠. 왜 40대일까요? 10대 아이들을 중고생 키우고 아이를 있는 두고 있는 부모들이 그렇습니다. 많으니까. 그리고 아직 여기에는 19세 이상만 여론조사에 들어가니까 10대 중고등학생들의 예를 들면 국정 수행에 대한 어떤 저항이나 반대 또는 잘못한다는 평가는 안 들어가 있는 그거는 겁니다. 빠진 건데도 40%. 이거 어떻게 조사를 한 건가요? 응답자의 내용을 보면은 전국에 만 19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표본 오차는 0.5죠. 신뢰지수는 95고 플러스 마이너스 3.1%입니다. 그러니까 응답률은 지금 4% 정도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건 오차 범위를 훨씬 넘어선 그런 거죠.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공격이 세월호 사건 때문에 이렇게 되느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정원 선거 개입이나 간첩 조작 사건, 노동 현장에서의 불공정함이나 노동자들에게 대한 압박 또는 언론이 점점 엉망이 되어가고 언론을 갖다 권력이 짓누르고 있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것 때문에 계속 퍼부어지던 비판의 연장선상에 이제 세월호가 더해지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세월호 사건으로 비판하던 사람들은 문제가 있어. 강한 확신을 갖게 되는 거고. 예. 어느 정도 선에서 그래도 대통령하고 정부가 잘해주겠지 하고 기대하고 넘어갔던 사람들은 세월호 사건으로 세월호도 문제지만 그러고 보니까 지나간 것들도 다시 새겨보니까 이게 문제가 많은 것들 아니야 이렇게 이제 되는 어느 거죠. 지점을 톡 지금 건드린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우리 정부는 뭘 할 것인가 그 부분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지금 창조경제와 국가 안보를 축으로 해서 국정 운영을 돌리고 있는데 사실은 좀 수정이 필요합니다. 실망한 민심과 사회 불안의 확산, 계층 간의 갈등, 사회 양극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건가 좀 더 우선순위를 여기다 두고 정책을 갖다가 꾸려나가고 통치 시스템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정부와 국가에 대한 신뢰, 정부 지도자에 대한 신뢰가 이게 뚝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요. 만약에 금융위기가 닥친다거나 안보위기가 닥친다거나 천재지변이 또 일어난다거나 하면은 국가적으로는 위기가 확대되는 거죠. 예. 네, 그러기 전에 통치 시스템을 좀 조정을 해야 됩니다. 예. 그다음에 새로운 통치 행태도 필요한 것 같아요. 문화도. 관리들이 다 대통령 입만 바라보고 있어요. 방송들은 다 대통령 입에서 나오는 말만 받아쓰고 있어요. 옮기고 있어요. 예. 민주화 이후에 20년이 지났는데도 후진적인 정치 시스템, 권위주의적인 통치 스타일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허점이 생겨난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런 허점이 또 다른 어떤 곳에 남아있는가 지금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고쳐야죠. 제왕적 대통령 1인 통치 관행을 빨리 고치고 그 그늘 속에 도사린 부정부패도 다 빨리 없애야 됩니다. 예. 그다음에 이번에 좀 심각했던 게 질서를 지키고 가만히 있으라는 지시 명령 때문에 참극이 커지지 않았습니까? 그게 참 아이러니고 예. 그래서 더 기가 막히는 거 아닙니까? 법과 제도가 지정해준 어떤 질서의 신뢰와 권위가 무너졌단 말이죠. 정말 질서 잘 지키고 법대로 산 사람들이 피해보는 사회인 우리 사회의 축소판을 이번에 세월호에서 본 거다 이런 분들 많으세요. 근데 우리 역사상요. 독재와 군사 통치를 오래 겪으면서 우리나라에서 법과 질서란 국민이 원해서 국민이 필요해서 만든 것이기보다는 권력과 금력, 관료들의 이해관계가 얽혀갖고 만들어진 것들이 많다. 이런 불신이 있었단 말이죠. 그 불신의 또 상당 부분은 타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법이 보호가 아닌 통제라는 그런 어떤 이미지를 벗어 던지고 빨리 법과 제도에 대한 신뢰를 다시 회복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법과 제도에 대한 신뢰가 빨리 정상화되고 학교에서는 아이들의 실망을 자율과 규율이 균형을 갖출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법과 질서는 왜 필요하다는 것도 다시 가르쳐줘야 되고. 오늘은 정부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하셨는데 내일은 정치권 또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도 준비하셨다고요. 내일 기대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